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배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두 대가 있지만 여기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배, 여기 H자 써 있는 이 배, 보시면은요. 네, 그 배를 아마 공격했다는 것 같고요.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요. 여기 이렇게 꺾인 거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런 거 살짝 있고요. 네. 네, 여기를 또 공격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맞추면 뜨뜨뜨뜨뜨 미콜라이프 항구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장소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상륙정 한 척과 우크라이나군의 군수 물자를 수송하던 선박 세 척이 니콜라이프 항에서 파괴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장소는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에 찍히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죠. 네. 수미 지역의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지만 예,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면적은 조금 넓어진 것 같고 어제는 똑같은가? 네. 하여튼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내려오면 리만 지역에도 변화가 없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노란 게 더 줄어든 것 같은데? 노란 걸 왜 줄였지? 러시아가 주장하는 면적인데 주장하는 면적을 줄이는 경우는 난 또 처음 보네. 헐.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쭉 내려와서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그리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지만 러시아가 주장하기로는 이 빌리츠케를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노란색도 안 칠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에서 그 러시아가 깃발 흔드는 장면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가? 여기인가? 네, 그리고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가 한 거 득달같이 합니다. 예, 파란 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되찾은 거 득달같이 해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자, 그리고 굴리아이폴리에 근처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여기는 자포리자 방향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가 소형 반도를 미사일 15발을 사용했으며 대부분이 오데사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좀 싸게 그런 거 이제 드론으로 싸게 그리고 이제 조종사 좀 위험하니까 또 싼 걸로 좀 많이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상 봉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아침 발표한 항구 공격 관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식물성 기름 생산 및 수출 기업인 올시즈는 안보 상황의 심각한 악화를 이유로 오데사 지역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여기 오데사 항구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 육로로 가야 되는데 육로는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육로로 할 수 있는 이 물량이 그잖아요. 배로 할 수 있는 거랑 뭐 끼키야 철도나 차인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왜 배로 왜 해요? 그냥 육로로 하지. 그죠? 적의 연료 시설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폴타바 지역의 주유소 또 파괴. 오데사에 또 물류 허브 공격해서 불난 거 위성에서 본 거. 이것도 이제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오데사 주변 그 해안에서 또 뭐 공격당한 배 연기 나는 거. 루마니아에 그 드론이 또 갔는데 그것도 요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꼭 이런 루마니아 넘어가는 드론은 러시아가 공격할 때 야 러시아 드론이다 오해하게 해갖고 루마니아하고 러시아랑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포기를 안 하네.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절박하면 계속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이런 짓을 할까? 너무너무 절박한 모양인데. 우크라이나의 또 주택가에 위치한 탄약고에서 폭발해서 민간인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역 언론은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릴로프카의 한 주민은 현장에 도착한 군인들이 이틀 동안 남은 탄약과 잔해를 치우면서 흔적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키예프에 또 뭐 터지는 거 그런 거 나왔고요. 이런 것 이것도 키예프에 또 뭔가 공격해서 터지는 불난 거. 그리고 카르코프에서 어떤 우크라이나군이 3명이 술 먹다가 수류탄 만지다가 터져 갖고 사망했답니다. 3명이 다 죽었나? 헐. 키예프 어제 들어온 그 전시회 있잖아요. 거기 러시아 공격한데 추가 소식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 지역의 군사 전시회에 대한 공습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공격하는데 무인기 공격하는 관계자들 합법적인 공격 목표라고 합니다.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해상 터미널 인근 유조선 드론 공격으로 카자흐스탄 석유 수출 계획이 자질을 빚을 수 있다고. 카자흐스탄도 그쪽 흑해로 석유 수출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갖고 지금 수출이 막히고 있답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서 미국산 가스 의존으로 대체될 우려. 뉴욕타임즈 어제도 나왔잖아요. 저는 4배는 줄 알고 있었는데 5배 됐나 봐요. 아마 호르무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이 5배래요. 러시아 거보다. 우크라이나군 신임 총사령관은 친척들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 아니 전임 그 시르스키도 친척이 러시아 살고 있는데 다 러시아 그 연관 있는 사람들이네. 그 최고 사령관도 다 러시아하고 다. 키예프와 다른 도시들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베드로프를 국방부 장관으로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종이 마이단 시위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크리보이록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프랑스는 한 달 전 납포했던 카메론 국적의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딜리버호를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 석방했다. 한 달 동안 일 못하게 만든 거잖아. 그죠? 자기네가 이란 관계된 거 공격했대요. 우리는 이란과 관계된 군수품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과 군함을 포함하여 카스피해에서 장거리 공격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는데 카스피해를 여기 이란하고 여기 러시아 사이에 카스피해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러시아가 이쪽 뭐 이란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쪽 어디를 공격했나 봐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한 거래요. 이란 카스피해에서 이란 화물선을 공격한 우크라이나 정권의 해군 행위를 강력히 비난. 그래서 이제 가만 있지 않겠어. 우크라이나 정권의 대통령은 이란 선박 공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이로써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님 이제 영국까지 간답니다. 예? 여기 영국 이란 미사일 발사하면 영국까지 간대요. 네. 이 사람은 솔레마인이라고 이란 옛날 그 장군이었는데요. 순교자 솔레마인이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조상대대로 지켜온 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홍해 지중해 대서양 그리고 그 너머까지 방어선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뭐라고? 대서양 넘어? 그럼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든다는 건가? 러시아 외무부 차관 게오르기 보리셴코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전복을 위해 우크라이나인과 테러리스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 군대도 모자란다더니 남아도나? 자기네 나라 지킬 군대도 모자란다더니 아닌가 본데? 모두 어디에 있나요? 회개요. 우리가 당신들을 정신 파격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한패라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위치상 그런 것 같아요. 최전방이잖아요. 자, 우크라이나 위치, 그다음에 이스라엘 위치, 그다음에 한국 위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똑같아. 그 모든 그 문화나 하여튼 뭔가 그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람 사는 데야 다 어딜 가나 비슷하지만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 같은 그 최전방에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 그 성향도 좀 똑같은 것 같은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미국 흑해 유조선 공격 후 우크라이나 비러시아 선박 경고 자체 미국은 러시아 것만 공격하고 그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다른 나라 건 공격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거 보면 표시가 나나? 드론병들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 러시아 거야 카자흐스탄 거야 이러고 하고 구별해서 공격하라는 거야? 좀 힘들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동결하고 이스탄불 공식으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공식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 넣는 거죠. 야, 푸틴 대충 하고 끝내면 안 되냐? 너네 나라 망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석유 수출을 해야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푸틴 짜증났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 진행 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제공하며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키예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분쟁 동결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카예프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분쟁 동결은 키예프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최우선 목표는 목표 달성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면 오늘 안에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 독일은 러시아의 연료 위기에 대해 매우 흥분했지만 이제 독일도 비슷한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비싸다는 거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잘린 국방장관한테 고문직을 바로 제안했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이전하고 3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10,000명이라던데 젤렌스키는 꼭 부풀린다 이걸 3만 명이라고? 근거를 대시오 근거를. 우크라이나 정보에 따르면 보로네시 지역에서 6월부터 한국군 부대 수용을 위한 기반 시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머시기 같은 전술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수 중형 차체 부족이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실전 배시 가능한 발사대가 도입되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완전한 형태의 독립적인 미사일 대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북한은 귀중한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 뭐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 물류 창고와 군사 시설에 대한 일련의 성공적인 공습 이후 우크라이나는 공격 목표를 대폭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다음을 또 정밀 타격할 거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저녁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주요 항구인 호데이다를 공격했습니다. 안사르알라 그러니까 후티 반군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조만간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잔과 제다도 대비할 것으로 바로 공격했대요. 예. 그 좌표까지 다 떴어요. 공격했는데 어디냐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여기 후티, 근데 여기 공격했대요. 그래서 연기 나는 거 거기 예멘 후티가 공격한 거 그 기름 까만 연기 나는 거. 그리고 예멘이 날린 미사일 일부는 또 요격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바레인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냥 땅으로 떨어져 갖고 한 주택에 맞았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일설에 의하면 6발이나 8발 중 한 발은 이런답니다. 예. 어디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서양 유튜버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8발에서 6발 중에 한 발은 이런 식으로 땅에 떨어진대요. 그냥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및 정밀 무기 소모 급증, 트럼프 행정부 내 우려 고조, 미국 군사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동에서 미국이 무기가 거의 다 떨어진답니다. 정밀 무기 특히. 이스라엘이 곧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태의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공중급유기 텔아비브와 리야드에서 출격 이미 뭐 하고 있는데 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이란 테러 공격에 다시 가담할 경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중동 군사시설 철수, 미국이 주요 전초기지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에 극도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백악관 지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을 향해 쓰레기와 미치광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5개월째 접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 측근들이 밝혔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7월 초 이란을 비밀리에 공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사일 기지와 무인항공기 보관소가 목표였으며 아랍에미리트가 정보 수집과 공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가난하고 불행한 아랍 군주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단순히 공격하기 가장 쉽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유럽은 이란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기 위해 오만만에서 촬영된 센티넬2 위성 이미지 공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 기지를 공격했는데 그 피해 상황이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위성이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얘기겠죠. 이란 혁명 수비대 영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우리에게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영국이든 걸프 국가이든 그 외의 어떤 나라든 전쟁에서 미국을 차지한다면 우리에게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나왔잖아요. 이거
이란 미사일이 요 영국까지 간대요. 여기 요 런던 이쪽까지. 몰라요. 더 갈지도. 숨겨놓고 안 보여줄지도 몰라요. 깜짝 놀라라고. 우리는 페르시아 새해인 노르주 기간 중에 공격을 받은 아흐바지의 한 휴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4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사망했고 어머니는 2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딸은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정원, 상점, 박물관, 예술작품 등이 있었는데 그곳은 군사 목표물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쟁 혐의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자, 이란의 민간 발전소와 다리를 폭파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문명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그것을 전쟁 범죄로 간주할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 소속입니까? 기자,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망해가는 뉴욕타임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미국 위성 목표물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쿠웨이트 아흐메드 알자베르 공군기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허브래요. 물류허브. 여기 보급 병참기지. 미국 측을 포함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요르단의 킹파이잘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해 새로 인도되었지만 아직 조립되지 않은 MQ-9 리퍼 드론 8대와 운영 중인 무인기 2대 헬리콥터 전투기 경납고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엄청나네. 진짜면 만약 이 보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이고 이란이 실제로 이러한 공격을 감행했다면 이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공격 능력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2월에 시작된 미국의 군사작전의 주요 결과는 미 공군력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생산 및 재보급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테헤란의 미사일 우주방어 프로그램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밀 타격으로 파르친과 호자를 생산단지 하지만 땅굴 속에다 숨겨놔서 다 살아있지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